자, 이번엔 특허 가공전선과 시설물입니다. 예, 조금 전엔 삭도였죠? 요번엔 시설물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 보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입니다. 여기서도 이격거리가 나오는데요. 15kV 초과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격거리입니다. 요 내용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양쪽 모두 케이블인 경우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 자, 사용전압이 22.9kV면 15kV 초과 25kV 이하가 되겠죠? 이때 양쪽 모두 케이블이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나전선이고 여긴 절연전선이죠. 여긴 케이블이네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한쪽이 케이블이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쪽이 케이블, 다른 한쪽이 케이블, 양쪽이 모두 케이블이란 얘기예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여기에 속하겠네요. 이때는 이격거리가 0.5m.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전선로 뭐죠? 땅속에 묻힌 전선로를 의미합니다.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는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도 시설하여야 한다. 네, 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은 매설 깊이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몇 메타 이상이라고 그랬죠? 1m지요. 그래서 답은 3번 1m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라고 하면 0.6m가 되겠죠? 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중함 시설입니다. 지중함은 땅속에 묻힌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폭발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진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상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요 내용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지중함 뚜껑은 시설사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지중함 뚜껑은 KS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 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 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제의 뚜껑 아래에 시설할 것. 차도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 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것. 예. 자, 요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출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폭발성이 가스가 진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0.5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자, 지중함의 크기가 0.5m 세제곱이 아니라 1이죠.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지중함의 크기는 1m 세제곱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40번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 땅속에 묻힌 전력선이에요. 전력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땅속에 묻힌 전화선, TV선, 확성기에 관련된 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거나 그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이 저합 또는 고합일 때 이격거리가 0.3m 이하이면 또는 특고합일 때 0.6m 이하이면 격벽을 설치하던가 그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던가 지중전선을 난연성 관에다가 넣어 가설을 하고 그 관과 지중 약전류 전선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관련된 문제가 특고합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몇 메타 이하인 때에만 두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특고합이죠. 특고합은 몇 메타? 0.6m.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 우리 저합에서도 터널 안에 전설 어떤 전선이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배웠죠? 그거랑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터널 아니고, 이제 그 저합에서도 내용이 터널 등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요런 거 구분 잘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 저합전선은 인장 강도가 저합전선입니다.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2.6mm 이상의 경동선 절연전선을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저합전선. 자, 터널안 전선로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면 답은 1번이죠. 저합전선은 지름 2.6mm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여기 규정에 보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규정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2, 3,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2번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교량 뭘까요? 다리 되겠죠. 다리. 사람이나 뭐 자동차들이 건너는 다리. 그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 5m 이상으로 할 것. 교량의 노면 5m 이상.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가공 케이블의 시설 규정에 준하는 이외의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할 것.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예요. 교량과 윗면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5m라고 했죠? 답은 3번 5m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은 특고합을 직접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시설. 이 내용은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특고합을 직접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로 사용되는 변압기란 얘기입니다. 이 이외의 변압기는 특고합을 직접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특고합을 직접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들은 어떤 변압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는 변압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여기서 소내용 변압기는 뭐 보조 변압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특고합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합 건선과 저하측 건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합 측 건선과 저합 측 건선 사이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 이 접지공사는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인 것에 한합니다. 접지공사를 한 금속체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이런 변압기들이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로 시설되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이외에서는 시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변압기는, 자, 하나씩 볼까요? 광산에서 물을 양수하기 위한 양수기용 변압기? 요 위에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전기류 등의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 내용이 있었고요. 발전소, 별전소, 개폐소 등 이에 준하는 곳에 소내용 변압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변압기는 양수기용 변압기.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44번 특고압용 기계기구 충전 부분의 지표상의 높이. 여기서 얘기한 충전 부분은 뭐냐면 전력선과 그 기계기구가 결합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 단자가 되겠죠. 단자. 그 단자를 충전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용 전압에 따라서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여기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보면 사용 전압이 154kV인 모선에 접속되는 전력용 커패시터, 특고압 154kV 특고압이죠. 특고압 기계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력용 커패시터에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는 약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154면 35kV 초과 60kV 이하 요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이때의 기계기구의 충전 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는 6m.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시스템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내용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는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는 2분 안에 용단되는 것. 자,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3배에 견뎌야 되고 2배의 전류에는 120분 안에 용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는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보면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2배 전류 시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비포장 퓨즈죠.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2배 전류로는 2분 안에 용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이 되겠습니다. 47번 지락 차단 장치 등의 시설.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접근하는 곳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어떤 시설이냐? 보면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인출구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되고요.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하는 수전점, 인출구 수전점,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요 세 곳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48번 피레기의 접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에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를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에 관하여 접지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런 때는 피레기 접지저항을 10옴 이하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문제를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의 접지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몇 옴? 30옴 이하인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때는 피레기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49번 압축 공기 계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주 공기 탱크 또는 이에 접근하는 곳에 사용 압력이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자, 요 내용이 문제 이렇게 나와요.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 범위로 옳은 것은 1.5배 이상 3배 이하. 자, 그래서 사용 압력은 1.5배 이상 3배 이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 자, 요 내용은 고압 옥내 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 배선, 저압 옥내 배선, 관등회로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 이런 것과의 이격거리는 0.15m로 한다. 예, 이 내용이고요.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이격거리는 0.3m로, 그리고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 네, 요 구분하셔서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고압 옥내 배선이 수관과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 몇 메타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 예, 여기 이격거리 물어본 거죠. 고압 배선과 수관이면 예, 여기 있네요. 수관의 이격거리는 0.15m.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보통 이렇게 땅에 이렇게 쭉 깔아놓는 전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전선. 예, 그런 전선을 이동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전선은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그리고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 기구와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예, 요 내용 숙지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전선으로 옳은 것은, 이동전선 뭐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의 시설. 예, 특고압을 사용하는데 이제 옥내, 이제 실내에 그 전기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kV 이하일 것. 그러니까 케이블 트레이, 그러니까 천장으로 이렇게 쭉 깔아서 뭐 이동하는 그런 배선을 할 경우에는 사용 전압은 35kV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특고압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그 사용 전압의 최대 한도는 몇 kV 이하인가?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제외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제외하면 100kV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00kV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발전소 등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자,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울타리나 담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땅. 지표면입니다. 여기에 담등의 높이는 2m 이상. 여기서 2m 이상으로 시설을 하고 하단 사이는 0.1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전소 등 울타리 담등의 시설의 이격거리 이렇게 사용 전압을 구분해서 이격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보면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하는 변조소 군의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는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용량이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류장치 또는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스 제어장치 전원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류장치, 유압, 압축, 공기장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그 다음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에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전격 출력이 1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용량이 5000kVA 이상인 발전기에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5000kVA가 아니라 10,000kVA죠. 그래서 이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56번 보면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 요 내용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저 숙지해 두시고요. 뱅크 용량은 5000kV 이상, 10,000kVA 미만, 10,000kVA 이상, 그 다음에 탄행식 변압기 이렇게 구분이 돼서 동작 조건은 변압기 내부 고장일 때는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 변압기 내부 고장일 때 자동 차단 장치, 그 다음에 냉각 장치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조상 설비의 보호장치, 요것도 역시 잘 나오는 문제죠. 전력용 커피스터 및 블로 리액터는 뱅크 용량이 500kVA 초과 15,000kVA 미만일 경우에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되고요. 15,000kVA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과전류가 생긴 경우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조상기는 15,000kVA 이상일 때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인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입 잔행식은 탄행식 변압기가 아니에요. 네, 탄행식 변압기는 유입 풍냉식, 송유 풍냉식, 송유 순행식이 있습니다. 자, 탄행식은 외부 장치에 의해서 냉각되는 걸 이제 탄행식이라고 하고, 잔행식은 이제 내 스스로 냉각시키는 걸 이제 잔행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입 잔행식은 탄행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유입 잔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 전력용 콘덴서 또는 블로 리액터의 내부의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 용량은, 자, 요 위의 내용을 좀 보면 전력용 콘덴서 또는 블로 리액터, 전력용 커패시터가 전력용 콘덴서죠? 예, 전력용 콘덴서 또는 블로 리액터인데, 여기 보면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과전압은 없네요. 요 밑에 보니까 내부 고장 또는 과전류 과전압, 요때의 뱅크 용량은 15,000kVA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0kVA 이상,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7번 보면 전력 보안 통신 케이블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 요것도 역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죠. 요거는 어떤 높이죠? 전력 보안 통신 케이블의 시설 높이입니다. 요런 거 구분 잘 두셔야 돼요. 뭐 저압 가공전선, 특고압 가공전선, 이 시설 높이가 달라요. 그죠? 예, 요거는 전력 보안 통신 케이블의 시설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관련된 문제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 케이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자, 하나씩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지표상의 높이, 도로 횡단 시 6m네요. 얘는 5m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적합한 설명이 아니고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철도, 궤도 횡단 시 레일 면상 6.5m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노면상 3m죠. 네, 3m, 3.0m. 도로, 인도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상 6m가 아니라 5m죠. 5m. 네, 도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은 2번이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번 특과 가공전선로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자, 내용을 보면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고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16mm 제곱, 지름이 4mm 이상의 절연 전선 또는 강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59번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요거 잘못 들어간 내용이에요. 네, 요렇게 해서 고압 및 특고압에 관련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전기철도 설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전기철도의 용어, 전차선, 급전선, 조가선, 귀선회로, 요게 이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거 말고도 철도 용어들 많겠죠.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철도 용어들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관련된 문제를 보면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은 무엇이라 하는가?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급전선 보면 전기철도 차량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전차선에 공급하는 전선,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봐도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급전선이고요. 급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급전선로.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전선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전기적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락, 선락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급전선을 케이블로 하여 안전하게 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의 우려가 있을 땐 급전선을 나전선이 아닌 케이블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공식은 전차선, 가공식은 공중에 띄어서 가설하는 걸 가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병가하며 나전선의 접속은 직선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을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치부는 시찬네 또는 매입전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자, 선상 승강장, 인도교, 과선교 또는 교량 하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최소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다음 내용 귀솔로입니다. 귀솔로는 이렇게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흘러서 다시 그 변압기 쪽으로 흘려보내는 선을 귀솔로라고 합니다. 귀로시키는 선이에요. 전력을 변압기로 귀로시키는 선. 요게 이제 용어에도 전기철도 차량에 공급된 전력을 변전소로 되돌리기 위한 귀로를 말한다. 네. 자, 그래서 귀솔로는 비절연 보호 도체,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권 변압기 중성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자, 비절연 보호 도체의 위치는 통신 유도 장애 및 레일 전위의 상승의 경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솔로는 사고 및 지락 시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기철도 설비에서는 전차선의 편의, 전차선로 지지물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 전차선로 설비의 안전률, 설비 보호의 일반사항,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문제 출제가 됐는데, 전기철도 설비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전기철도 설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산형 전원 설비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산형 전원 설비는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발전시키는 설비들을 분산형 전원 설비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전지 저장 장치 설비의 안전 요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저장해 두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장 장치 설비의 안전 요구 사항은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비상 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기 저장 장치의 비상 정지 스위치 등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부품은 충분한 내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안전 요구 사항이고요.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배터리 이런 거예요, 그죠? 전기를 발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일 것. 공칭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에요. 배선 설비 공사는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전송관 공사, 케이블 공사 규정에 준할 것. 어디요? 옥내에 시설할 경우. 자, 관련된 문제를 보면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태양전지 발전소 분산형 전원 설비가 되겠죠. 분산형 전원 설비. 자,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옥축에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애자사용공사로 배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애자사용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1, 2, 3번은 알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태양광 설비의 시설의 전기 배선. 내용을 보면 모듈은 자중, 여기서 자중은 그 구조물의 무게, 그런 겁니다. 그 자체의 무게를 나타내요.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모듈의 각 직렬구는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한 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이 병렬 이상의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자, 이 내용은 이제 모듈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나오면 인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모듈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인버터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 모듈 하나마다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져야 하고, 요게 인버터 한 대에 이렇게 병렬로 모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직렬군의 전압과 이 직렬군의 전압은 동일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와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전력 변환 장치 시설 보면 인버터는 실내외용을 구분할 것. 각 직렬군의 태양 전지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 이내일 것. 자, 인버터는 실내외용 구분할 것. 5개 시설하는 경우 방수 등급은 IPX4 이상일 것. 이거 알아두시고요.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어디에? 태양광 설비에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 여기서 어레이라는 뜻은 이제 배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태양 전지 어레이는 태양 전지 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모듈들이 배열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태양 전지 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면 태양 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태양 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2와 유사한 기구를 시설할 것. 즉, 안전을 위해서 접속점에 근접하여 이제 개폐기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주된 전로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할 것. 이것도 역시 안전을 위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단할 수 있는 개폐기나 차단기 이런 걸 설치하라는 얘기죠.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하여야 할 것. 당연한 얘기죠. 자, 이 내용들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광 설비. 6번에서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는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전압과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축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멀리하여 개폐기를 시설할 것. 여기 7번의 내용을 보면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를 시설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멀리하여 개폐기를 시설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이제 알맞는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 1권의 이론책에 수록되어 있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뭐 계산해서 나오고 막 그런 내용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해진 규정을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내가 가져와서 보는 것보단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내 스스로 내 나름대로 정리한 후에 그것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남들이 정리해 놓은 건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내가 정리한 것으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